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목요일 밤마다 다음 주에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증시 콜라텍의 이윤호입니다. 자, 요즘 증시가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쉽죠. 계속해서 뭐 3,500, 3,600 뚫을 것 같더니 3,200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요런 부분, 뭐 요렇게 좀 지지부진한 시장 안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먹을 건 있다. 그러니까 그 먹을 게 어떤 건지 오늘도 잘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지금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약간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서로 디커플링 되었던, 그러니까 서로 흐름의 관계성이 사라졌던 미 증시와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커플링이 됐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국 증시의 좀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상승 력이 얼마나 응축되는지는 사실 미 증시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미 증시의 상황 그리고 주요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낮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적어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한풀 꺾이는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왜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게 왜 꺾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저녁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발표가 났어요. 이미 다 발표가 난 미국의 매크로 지표입니다. 이제 고용 지표인데요. 뭐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죠. 그동안에는 그냥 사실 넘겨도 되고 참고해도 되는 그런 이제 약간 혼조세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느낌이냐면 이 고용 지표가 사실상 금리 인하를 이제 앞으로 있을 9월 금리 인하를 결정짓는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면서, 고용 지표가 참 아이러니해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빠집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하고 시장이 튀어 올라요. 자, 근데 요거를 보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고용 지표가 조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시장 예상치 그리고 이전치에 비해서도 계속해서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파월이 노동시장이 견조해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했는데 뭐야? 노동시장이 점점 약화되고 있네. 그럼 파월이 이 금리 동결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결국에 금리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미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제가 항상 짚어드리죠. 지금은 이게 사실 핫이슈입니다. 이게 핫이슈예요. 물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지난주만 해도요 226K였던 게 예측은 그래도 지금까지 안 좋았으니까 조금 반등했을 거야 하고 시장에서 225K를 예견을 합니다. 근데 잘못 썼네요. 224K. 그러니까 실업자가 오히려 시장의 예상보다 더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났다는 거야. 자, 고용이 늘어났다는 건 뭡니까? 파월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다시 한번 좀 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보통 이게 이제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이 9시 반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거든요. 사실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 그 암호화폐 시장이 참 신기해요. 9시 반 땡 되자마자 갑자기 정말 1분 봉에서 그냥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한마디로 이게 인플레이션과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데, 얘가 0.2%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0.6% 상승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된다. 그런데 뭐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지수보다는 고용시장에 훨씬 더 시장이 주목을 하는 모습이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경기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오길 바랬지만 어떻다? 낮게 나와서 시장이 잠깐 눌렸다. 지금 잠깐 다시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부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것보다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눌렸던 거 이상으로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 여기서 약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내일 우리나라 지수 1%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시고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저와 함께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건 이제 주요 이벤트입니다. 9월, 야, 이게 참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입니다. 9월 금리 동결 전망이 하나도 없어. 제로야. 인하는 한다 이겁니다. 근데 얼마나 인하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파월 후임을 조기 지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요 두 가지 때문에 미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 최근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요거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나가 찬물을 지금 살짝 끼얹은 상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례보다 일찍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금리 인하 기대에 힘을 보탰다. 요거는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해서 봐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나왔어요. 자, 미국 재무장관 이제 스콧 베센트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랑 같이 이제 트럼프 혼자서 조금 벅찬가 봐. 이제 이 사람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파월도 0.5% 인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B컷이 필요하다. 자, 실제로 0.5%가 인하가 될 경우에 이제 그 앞으로 파월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 전까지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이후로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산타랠리 후에 차익 매물을 뱉어내는, 그러니까 2026년 1월에는 차익 매물을 뱉어내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그거는 뭐다? 9월 FOMC를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챙기시기 어렵잖아요. 요거 하나하나를 다 아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힘인데 요거 좀 챙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코드 여기에 증시콜라텍 게시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증시는 그랬는데, 어제 미증시는 그랬는데 한국 증시는 어땠냐? 강보합세예요. 0.04% 상승, 그리고 0.14% 상승. 뭐 상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도의 상승률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사실상 시장이 약간 얼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인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다가 3,200까지 사실상 외인이 끌어올렸다고 해도 무관해요. 근데 외인이 이렇게 갑자기 딱 멈추자마자 어떻게 돼요? 3,200대 횡보 무섭게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800에서 이제 810을 돌파해서 거기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은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피 지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좋겠다. 물론 개별주는 코스닥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외인이 관망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환율이요. 뭐 한 달, 뭐 한 5주 전, 6주 전까지만 해도 1,360원대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1,38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9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약간 더 빠질 수는 있겠어요. 달러 환율이.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돈을 미국보다도 좀 많이 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내려앉지도 않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1,400을 터치할까 말까 그 구간을 좀 왔다 갔다 많이 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아무튼 여기 외인이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관망세로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환율도 1,380원대를 횡보하는 것으로 보아 외인이 당분간 이 지수를 끌어올려 주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외인이 그동안에 뭐 사실 3,200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웬만한 나쁘지 않은 섹터들은 다 올라갔어요. 근데 재미 본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크게 재미 봤죠. 대장주 공략해가지고. 근데 뭐다? 시장이 하락을 하든 시장이 상승을 하든 뭐다? 상승하는 종목과 섹터는 분명히 있어요. 그 상승하는 종목과 섹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단에 QR코드 증시콜라텍 게시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더 크게 QR코드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여기 QR코드 카메라 돼가지고 이제 입장하신 분들 제가 또 어떻게 해드립니까? 두 종목씩 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공략을 바로 해도 되는 그 종목을 바로 알려드리죠. 방송 끝나고. 그 종목들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두 종목 했습니다. 원전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BHI 해드렸고요. 그리고 PSK 홀딩스 바로 해드렸어요. 반도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어때요? 공략가 42,700원인데 여기까지 올라가고 PSK 홀딩스도 7% 상승 나왔죠. BHI도 11.2% 일주일 만에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뭐다? 코스피 코스닥은 계속해서 횡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뭘 강조해요? 파도 타기 잘해야 된다고. 파도가 위에 있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파도 타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어떡해?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죠. 근데 파도가 이제 딱 치고 나서 밑에서 이렇게 딱 파도 올라갈 준비 딱 하는 사람 어때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뭐 지수가 횡보를 한다고 해도 뭐 요런 수익률 같은 거 파도 타기, 그러니까 섹터 파도 타기만 잘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거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바로 저 지난주에 나왔던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종목들 한번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PSK 홀딩스 보겠습니다. 뭐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당연히 이거 일봉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근데 뭐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크게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 날부터 쭉쭉쭉 여기서 상승 추세 쭉 이어나갈 거라고 제가 목에 피가 나도록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상승 추세 잘 유지해주고 있고 여기 저항대에 아직 살짝 걸려있는 모습인데 여기 저항대 뚫으면요 36,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 홀딩하시면 됩니다. 제가 홀딩하라고 해서 홀딩하면 어떻게 되는지 뒤에 가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BHI. 자, BHI 같은 경우 자, 우리가 또 요날 공략했잖아. 우리 금요일 시가로 시작을 합니다. 금요일 시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때요? 윗골이 달긴 했지만 엄청나게 큰 양봉을 뽑아냈었어요.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된 이슈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로도 안 가고 아래쪽으로도 안 가고 여기서 누가 계속 받아먹고 있어. 누가 계속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11%대에서 끊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20-30%까지 노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STX 엔진 제가 이제 여기 화면 계속 같이 띄워드리고 있죠. 주목해야 할 조선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후보를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후보를 드리고 다만 여기서 종목 딱 하나만 공략할 거다. 근데 그 종목은 어디 있다?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들이대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콜라텍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서 종목명 딱 하나 베스트 픽 하나
딱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공략을 했어요. 이때 우리 방송에서 공략을 했고, 여기서 지난주에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리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방송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홀딩하라고 했어요. 더 올라간다고, 쭉 올라간다고. 적어도 여기 요 높이까지는 기다리라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6% 상승, 오늘 확 뽑아버리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는 놈들을 잘 가고 있는 섹터가 보통 지금 시장에서는 잘 가는데, 그 시장 안에서도 1등주 말고 1등주는 조금 아쉽잖아요. 2등주, 아직 안 간 2등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공략해서 이런 장대 항봉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놓친 분들 안 아쉬워해도 돼. 오늘 2개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하고 나서 장대 한번 쭉 뽑죠. 이건 뭐 말해 뭐예요. 입이 아프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공략일 후로 횡보세가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갔잖아. 마음 편하게. 점점 올라가는 횡보세잖아. 그러다가 장대 한번 뽑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예전에 지난 거 다 빼놓고 여기 8월, 7월 그리고 6월 말에 공략했던 종목들까지 아주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이거 따라오셨다면 거의 뭐 계좌가 뭐 지금 여기 숫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요거 이제 또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죠. 요거 잘만 따라왔으면 어떻게 된다? 뭐 거의 뭐 1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150만 원이 되는 거고 2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300만 원 되는 겁니다. 요렇게 승률을 높이는 매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을 좀 잘 견뎌 나가야 된다. 이러다가 나중에 산타랠리 빵 하고 터지면 어떡해요? 한 번 터질 때마다 여기 7.2%, 19% 이렇게 터지는 애들이 몇 퍼센트씩 터지게 돼요? 4, 50%씩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거 잘 보시고, 자, 제가 하단 QR코드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죠. 이윤호 전문가의 당장 내일 공략해도 되는 공략주 2선. 오늘도 섹터를 다르게 해서 2개의 종목을 갖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라도 제발 놓치지 마시고 꼭 요거 공략하셔서 좀 재미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선 어디서 받는다고요? 여기 크게. 딱 좀 크게 좀 여러분들께서 찍기 편하시게 이 하단 QR 코드들을 좀 크게 해놓은 거예요. 저거 찍고 여기 저희 증시콜라텍 게시판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내일 당장 공략해도 좋은 이윤호 전문가의 이윤호의 이 공략주 2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일단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제 잠깐만 쉬다가 이제 다음번에 1선 그리고 2선 순서대로 공략 섹터와 공략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한번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섹터는 바로 뭐야? 반도체예요, 반도체. 야, 반도체 지겹다!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죽었나 하면 다시 살아나고 그 섹터가 또 죽었나 하면 다시 살아나고 그럽니다. 지금 반도체가 그런 섹터예요. 지금 약간 올라갈 놈은 조금 올라갔는데 아직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 애가 있어요. 그 못한 애를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트럼프가 이 반도체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매긴다고 이야기를 아주 세게 했었어요. 반도체 100% 관세 부과할 것 그리고 뭐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반도체 관세 안 할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제가 반도체 관련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PSK 홀딩스 그 해가지고 좀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모멘텀 유효해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 AI 시대잖아요. 그 AI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성능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고성능 반도체를 미국이 굉장히 욕심을 부리네. 우리나라 대기업들 안 갈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다? 미국 쪽에 뭐 공장을 신설하든지 뭘 하든지 했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 강세에도 AI 반도체는 훈풍이라고 합니다. 2분기 대중소 나란히 이 수출세가 반등을 했다고 해요. 대기업 같은 경우 0.5%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3%대, 6%대의 이런 이제 수출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사실 알아주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건데. 이게 미국발 관세 충격의 불확실성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지만 이게 사실 타임라인이 좀 이상해.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좀 더 세게 얘기가 나온 건 지난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난주에 요 관세 충격의 불확실성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얘가 높게 나왔다? 생각보다 아니에요. 얘는 예견되어 있었던 애예요, 원래. 요거는 이제 나중에 주가에서 좀 이렇게 드러나고 뭐 실적에서 드러나고 할 텐데 얘 영향이 미칠지 안 미칠지도 아직 모르고 지금 반도체 수요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야. 특히 뭐 고성능 반도체 예를 들면 HBM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굉장히 수출세가 두드러질 수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하면 뭐 어때? 지역별로는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글로벌 지역 전 지역에서 대만 네 37억 달러, 베트남에 36억 달러. 뭐 지금 새로운 시장도 우리나라 반도체 이 기업들이 잘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를 봤을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관세를 세게 때린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세게 때린다 말이 사실 좀 안 되죠. 미국도 약간 입맛을 다실 만한 게 우리나라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유망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발굴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뭐라 그랬습니까?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섹터들, 요거 때문에 어떤 섹터들 봐야 된다고 했어요? 조선, 원전, 방산,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근데 뭐다? 2차 전지는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요거는 빼고, 2차 전지는 빼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 섹터 돌리기만 잘하면 8월 25일까지 재미 보기는 그래도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이 트레이드를 잘 할지는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는 최대한 좀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25일 개최, 이거 최근 또 이제 나온 소식인데 24일에서 26일 사이에 방미를 해가지고요,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뭐 한미동맹 발전 방안,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 야, 이 한반도 비핵화, 요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트럼프도 원하는 걸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의 꿈은 약간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세계 평화잖아요. 예, 세계 평화인데 뭐 노벨 평화상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약간 솔깃할 만한데 이거는 조금 봐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비핵화, 관세, 방위 비용에 대해서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엄청난 금액이 투자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아마 웬만한 섹터, 대장 섹터가 여기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미 투자에 관한 거는 뭐뭐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 원전, 조선, 방산. 2차 전지는 일단 뺐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도 이 전기차 캐즘이나 뭐 이런 게 약간 아직은 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겁니다. 물론 타는 사람은 좋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안정성이, 혹시나 모를 그런 안정성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캐즘 극복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전지는 좀 뺐습니다. 아무튼 요 네 개가 이제 요이 땅 하려고, 이제 100m 달리기 요이 땅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8월 24일쯤이 되면 슬슬 두각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우리 원전 지난주에 했죠. 조선 지지난주에 했죠. 방산 뭐 심심하면 갖고 나왔죠. 근데 반도체는 지난주가 처음으로 딱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처음에 반도체 봐야 된다.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 조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전도 원하겠지만 가장 원하는 건 반도체예요. 지금 관세를 가지고, 혹은 뭐 중국을 뭘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관세, 반도체 수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이제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기업 경쟁력은 사실상 AI, 기업들이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AI를 최대한 밀어줘야 돼요. 근데 이 AI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AI가 있으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고성능 반도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다? 미국이 분명히 우리나라에게 반도체 공장 투자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다른 걸 또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 대기업 뭐 있어요? 반도체 대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죠. 삼성전자도 최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약간 여기 이제 패키징 베팅을 또 한다고. 요거 이제 요코하마 쪽에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2,500억 원을 투자해서 요코하마에다가 연구소를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반도체 초격차를 다시 한번 내기 위한 그런 큰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TSMC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잘 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저는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때요? 지금 뭐 어디 굴지의 대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 다 구조조정한다고 난리예요. 희망퇴직한다고 난리예요. 근데 여기는요, 국내 반도체 분야 석박사 과정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채용 행사를 열고 있대.
들어오라고. 왜냐? 잘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거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좀 더 안정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반도체 섹터를 지금부터라도 8월 25일 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반도체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죠.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요. 요겁니다. HBM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한 뭐 유리기판. 유리기판도 이따금씩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HBM만 보자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왜냐하면 미국 쪽에 이제 시설 투자를 할 경우에 장비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과 관련이 있는 회사가 강한 상승세를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런 회사가 뭐가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총 10개의 종목이 있어요. 요 10개의 종목 중에서 PSK 홀딩스는 이미 뭐 했어요? 공략했죠? 공략했으니까 요거는 빼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한 종목, 저의 이 일선 한 종목을 어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주들 지금 흐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익 IPS 같은 경우, 자, 이거 2025년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자, 계속해서 상승 추세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갈 놈은 간다라는 거예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여기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 이번 한 주 동안 어때요? 갈 놈은 간다 하고 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반도체주가 약간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오테크닉스도 여기 보면 어때요?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점 갱생 쭉쭉쭉쭉 하더니 지금 한 번 더 24만 5천 원이라는 2025년도 내에 고점을 또 달성을 했죠. 죽다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렇다는 건 뭐예요?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으로 뭔가 시설 투자를 했을 때, 미국에 시설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이 시장에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종목. 자, PSK 홀딩스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뺀다고 했어요. 자, 요 9개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 뭘까요? 요 종목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서 이제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나는 좀 성미가 급해. 난 좀 빨리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증시콜라텍 게시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다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반도체 첫 번째 테마인 반도체 공략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요거 필수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 저거 뭐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 되지. 요런 거 왜 보냐? 아직까지 덜 올라간 애 중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그게 테마를 형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봐야 된다는 거야. 습식 세정 장비. 반도체 세정 장비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 조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먼지 조그만한 거 들어가도요.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 후공정 장비다. 그리고 세정 공정, 깎는 거. 근데 요새 반도체 뭐 몇 나노, 뭐 3나노, 5나노 막 이러죠. 이 세정 공정이 처음에는 이 세정 공정이라는 후처리가 각광을 잘 못 받았어. 컸으니까 반도체가. 근데 반도체가 점점 작아지고 그 작은데 안에서 그 조그만한 걸 계속해서 깎고 그것도 오차가 발생하면 안 돼. 요 얼마나 기술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요 세정 공정 기술에 대해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이랑 SK의 HBM 공정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뭐다? 시설을 투자를 할 때
이 회사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수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실적인데요. 뭐 실적은 뭐 그냥 적당하게 잘 내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조금 줄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크게 데미지가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지금 계속해서 나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게 다 주가로 표시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뭐 PBR 제가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 PBR 1.09배가 사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적어도 1.5배까지는 올라가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일단 외인의 수급이 최근에 어떻다 그랬어요? 아까 맨 앞에서 국내 시장 설명할 때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5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어요. 갑자기 나중에 막 10만 이렇게 막 들어올 때 폭등할 때 얘 공략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올 때 미리 공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폭등 딱 할 때 장대양봉 뽑을 때 그때 팔아야 된다. 요렇게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는 어떻냐? 자, 봐봐요. 야금야금 들어오니까 야금야금 올라가긴 하는데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죠? 2025년도의 차트에서 고점은 16,000원입니다. 이 16,000원까지 바라는 건, 단기로 바라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단기로 바라려면요, 14,000원에서 13,500원 사이를 여러분들께서 단기 수익 목표로 잡아두시고 요거 잡으시면 돼요. 제가 웬만하면 12,300원, 현재 12,300원쯤 하니까 여기에서 공략을 하라고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 시장이 좀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한 11,500원에서 공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더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 후에 분명히 반등을 할 거니까 뭐다? 1차 매도가 13,500원, 그리고 2차 매도가 15,000원에서 15,500원으로 공략하시면 돼. 근데 이 종목 어디서 볼 수 있다? 하단에 QR코드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았으니까 바로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섹터 조선입니다. 조선. 야, 또 조선 가져왔냐? STX로 재미 이미 봤잖아. 왜 조선을 가져와? 아직 안 올라간 애가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올라가지 못한 애가 있어요. 중소형주 아니에요. 덩치 큰 애라서 오히려 더 잘 가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조선주는 지금 큰 놈이 훨씬 더 잘 갑니다. 자,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지금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확정을 하는데, 제가 왜 조선을 강조하냐?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미국 조선의 정상화예요. 미국 군함의 정상화예요. 근데 그걸 미국 혼자서 할 수가 있느냐? 못해요. 그러면 결국엔 조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야 미국 조선이 다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 적은 나라 와중에, 그 나라가 별로 없는 그 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은 사실상 으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야, 우리 반도체도 원하는데 야, 너네 조선도 좀 맛있어 보이더라. 야, 조선도 너네 좀 우리 좀 투자하면 안 되냐? 야, 조선 기업들 우리한테 좀 우리나라로 오면 좀 텍스 프리 해줄게. 그러면 안 넘어갈 조선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시장도 훨씬 더 커지는 거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고객 국가도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조선주가 지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높은 지점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아까 봤던 자료죠. 근데 아까는 반도체를 봤는데 지금은 뭐다? 조선을 봐야 된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가져놨을 거예요. 원전 봐야 된다고. 그죠? 원전 봤죠? 그거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요 둘 중에는 뭘 봐야 되느냐? 조선 먼저 봐야 돼요. 조선. 조선을 먼저 봐야 됩니다. 신규 원전 사기, 뭐 방산 수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뭐 LN 뭐 에너지 수송이라든지 뭐 이런 건 사실상 조선으로 거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어쨌든 뭔가 국가적으로 이제 발전을 많이 하고 그러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조선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원전이랑 이 조선 그러니까 에너지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원전과 조선에 이게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조선주 공략하는데 같이 체크하고 가시면 굉장히 좋다. 자, 조선주 뭐가 있냐 한번 볼게요.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자, 요 8개 중에 한 종목인데 요 한 종목도 어디에서 알려드린다? 하단의 QR코드에서 알려드린다. 하단 QR코드에요. 카메라 켜고 들이대시면 링크 나옵니다. 거기 누르면 그냥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조선주 어떻냐 한번 볼게요. 자, HD 현대비포 같은 경우는요. 자, 2025년 차트입니다. 이것도. 자, 4월부터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정체 잠깐 하고 있어요. HJ중공업부터 볼게요. 자, 얘도 4월에 시작해가지고 횡보하다가 갑자기 확 튀죠. 그리고 우리 2주 전에 공략했던 STX 엔진 어때요? 여기까지는 에이 얘는 안 가네 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하면서 여기 지지난주에 공략해드렸어요? 얘는 2등주로서 간다. 얘는 1등주로는 못 가. 근데 2등주 중에서는 1등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어디서?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양봉 뽑아내죠. 이런 장대양봉 조선 섹터에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종목을 알고 싶으시다면 요런 이제 장대 종목, 장대양봉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 QR코드 카메라 들이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요 종목들 중에서 딱 한 종목, 이 STX 엔진 빼요.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미 2주 전에 공략을 했고 지금 거의 뭐 한 40%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보면 안 됩니다. 7종목 중에서 이윤호의 모스트픽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종목 뭘까? 하단 QR코드에서 확인하셔라. 자,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름 빼고 이 종목의 이름 빼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는요. LPG선과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왜냐? 뭐 LNG선, LPG선 뭐 이런 것들 지금 각 국가들 특히나 미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에 맞춰 딱 동글뱅이 쳐놓은 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저것도 사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단 QR코드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인들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았어요. 최근 3거래일 동안 어때요? 들어오고 있죠.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매수세가 중간중간에 하루씩 매도세가 살짝씩 나오면서 24일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적은 어떻냐? 2023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흑자를 내기 시작해요. 작년부터.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는 회사예요. 자, 2024년 12월입니다. 여기가 100억, 352억, 469억의 영업이익을 냈고 뭐 당기순이익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때도 훨씬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때요? 연도별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분기가 흘러갈 때마다 성장을 해요.
이때도 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2025년 9월에도 성장할 겁니다. 왜냐? 글로벌 국가들이, 글로벌 세계가 우리나라 조선을 원하니까. 그 기술력은 누구 하나 뒤지지가 않는데 누구는 올라갔고 누구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이 제자리 걸음하는 거 제가 그동안에 몇 번 가지고 나왔었어요. 다른 종목들. STX 엔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종목들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된다? 장대양봉을 크게 뽑아내요. 20%건 30%건 50%건. 그런 종목이에요. 얘도 그런 종목이야. 남들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만 하는 종목인데 못 올라갔다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2025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인데, 자, 여기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얘가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였으면요, 여기까지 조정이 왔어야 돼. 근데 이미 조정 한 번 왔죠. 그리고 어때요? 저점이, 제가 이거 항상 짚어드리죠. 여기 저점에서 한 번 더 튀어나가면서 주가 흐름이 결정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 조선주는 이 튀어나가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요새 덩치가 커도 빨라. 얘 횡보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몇 달이에요. 6월 초부터 거의 8월 거의 중순까지니까 2달 반을 횡보하고 있어요. 등락 반복하면서. 딱 말씀드릴게요. 얘는요, 여기 이 등락이, 여기 요 등락이 의미가 없게 보일 정도로, 요 정도 등락으로 보일 정도로 크게 올라갈 거예요. 첫 번째 종목보다는 저는 이 두 번째 종목을 훨씬 더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단의 QR코드 통해 가지고 요 종목 뭔지 알아가시면 득을 보면 봤지 이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다? 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음 편하게 공략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마음 편하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첫 번째 종목 중보다도 이 종목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3주 연속으로 이거 가지고 나옵니다. 2025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로써 미리 준비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도 한 번 더 준비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한미 정상회담, 요거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말고 많이들 하단 QR코드에서 요 준비하는 종목들, 벌써 지난주 2종목, 지난주 2종목, 이번 2종목, 총 6종목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이 6종목 다 가져가셔가지고 좀 10월 24일, 25일, 26일에 승리자가 되자고. 어디다?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다 볼 수 있다. 종목명 그냥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STX 엔진이든 뭐 현대 힘쓰건 뭐 이런 큰 상승 나왔던 종목들, 기회야, 기회. 몇 안 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하단에 투자 고지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